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식시장 앞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악재가 계속 거슬렸던 그런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코스닥과 대비를 한다면 꽤 괜찮았던 하루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효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탓으로 지수의 상승 탄력도가 많이 붙은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하락한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그런 시작을 보냈습니다. 코스닥은 한 1% 넘는 하락이었고요. 세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압박, 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1,500원을 뚫는 모습도 이제 종종 목격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이슈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란 전쟁 이슈까지 끝나질 않은 악재, 이렇게 시장을 도사립니다. 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수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상승과 하락을 오간 장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구간도 있었던 코스피이고요. 장 막판에 1% 넘는 상승으로 반전이 돼서 이렇게 5,549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였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플러스였다가 이내로 밀려나서 1,138포인트로 1.27%의 하락 구간에서 장을 마쳤던 오늘 하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엔비디아의 GTC 2026이 바로 첫 번째가 될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장 대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 3월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젠슨한 기조연설이 3월 17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좀 챙겨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공개가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가,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접목을 해볼 만한 부분인가, 이걸 찾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반도체 투톱에 이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체크해야 되는 GTC 202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쪽의 기대감이 훨씬 큰 모양이죠. 7%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란 전쟁이 있었던 직후와 비교했을 때도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188,700원,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았다. 물론 투톱의 이야기겠지만요. GTC 2026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대 종목이라 한다면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둘은 엔비디아와 로봇에 있어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가는 대표 종목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2% 넘는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 또 이 일정 모멘텀과 함께 어떤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왜 엔비디아와 뭐를 했다, 지금 얘기가 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장대 양봉을 뿜었던 날이 최근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역시 한번 챙겨봐야 할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점검을 해봅니다. 해운 섹터 살피겠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제 차단이 됐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의 공군기지를 계속 이제 공습하는 그런 뉴스가 속속들이 들려왔던 지난 주말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해상 운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흥하해운이 상 찍어버립니다. STX 그린로직스도 19% 넘는 상승, 대한해운도 아주 시장 대비 강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국제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차단이 된 거나 다름없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튀는데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울었다, 웃었다, 진정되면 웃었다,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치솟으면 울었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날이 최근에 좀 많이 보입니다. 브렌트유의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흐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라는 거 시장에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야간 거래를 기준으로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장중 1,500원 선을 돌파한 것이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1,490원대 위에서 1,500원 넘을까 말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화가 너무나 강한 가운데 원화, 엔화, 유로화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같은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일본과 필요시에는 어떤 함께 손을 맞잡겠다, 대응을 하기 위해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발 리스크는 계속 최고조중에서 끝자락을 보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치솟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전체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확대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영향력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고유가 시대 그리고 고환율 시대 속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섹터가 이제 하나둘씩 촉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안 좋았었던 철강 섹터가 최근 꼽히고 있는데요. 철강 섹터 그 가운데 현대제철의 오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서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내리꽂는 모습, 34,900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대형 철강사들, 중소형 철강 업체들 일제히 모두 파란불로 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정부가 대기업 중복 상장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앞서 내놓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거리도 됐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LG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LG엔솔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전면 금지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면 수혜가 있는 쪽이 지주사 쪽으로 좀 돌리지 않겠는가. 올리브영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CJ 같은 경우 올리브 상장이 이제 영상장이 무마된다면 이쪽으로서의 그 모멘텀 가치가 더해질 것 아닌가 하는 맥락입니다. CJ가 6%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LS 6% 넘는 상승, 나란히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를 지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내일을 위한 준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태준 위원님, 시장 전체 그림 좀 그려주세요. 전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NVIDIA GTC 2026도 있고 FOMC도 있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챙겨주세요. 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3월 월 초보다는 변동성은 잦아들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울고 웃는 하루하루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낙폭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소식에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전략이 3월 달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내성이 강화되고 이제 시장 악재에 대한 맷집이 좀 강화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FOMC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달 FOMC에서 동결이 됐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도 동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인하 이후로 지속적인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감에 따라서 이제는 부진한 고용 지표와 함께 지금 상당히 경기에 좀 위축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현재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맞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달려 있다. 최근에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또 코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FOMC 회의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동발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뭐 해운주라든가 또 지난주라든가 지지난주의 흐름을 본다면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호재성 이슈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그런 시점에서 해운주라든가 관련 뭐 가스주, 비료주들까지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주라든가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석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어떠한 전쟁 수혜주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업종들이 지금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런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고유가,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 항공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저가 항공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급락 이후에 아직도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중동발 악재 리스크, 특히 유가 급등에 대해서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의 하반 경기성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전쟁 수혜주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런 대한항공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집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덧붙여 보고 싶고요. 일단은 뭐 GTX 행사라든가 또한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반도체 섹터의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 코스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이제 조심스러운 관심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제는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우리가 위축된 그런 투자 심리를 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이 일단은 관망세를 또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악재의 내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항공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의 전략이 또 나옵니다. 항공 섹터. 사실 뒤편에 두고 아예 꺼내보지 않았던 섹터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제는 이제 눈여겨볼 때가 됐다, 타이밍 됐다라는 거 한번 챙겨보고요. 이재상 위원님의 시각도 마저 듣겠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떤 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엔비디아의 GTC 2026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원래 포커싱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그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이와 완전히 무관한 그런 시장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이 GPU 베라 루빈을 출시하는데 이걸 출시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HBM4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재일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이란발 그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좀 묻혀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일단 그 베라 루빈이 출시가 되면은 그로 인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반도체 생산 쪽 관련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베라 루빈을 통해서 또 뭐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승부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란발 그런 전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면역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그 급등락 시절을 보시면은 급등락 그 시장에서 제가 내공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런 급등락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시장을 받아들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와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이미 우리가 그 급등락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악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이 시장이 이란 전쟁 상황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지나와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리스크인데 실제로 S&P 500이나 지금 다우 지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엔비디아발 그런 AI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품 요소가 오히려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미증시 탄력 둔화에 의한 그런 하락폭이 생길 때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 출발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저의 매수 찬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급등락의 큰 시장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당황하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벌써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그런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3월 이제 시작부터 어마무시한 시장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분명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닥치면 또 못해요. 이재상 위원께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시네요.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출렁임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전략 잘 써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뭘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나를 빼곤 갈 수 없지라고 적에 오셨는데요. 두 개 뭐 시총 상단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섹터 아닐까요?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주인공이 있을까요? 어디예요? 뭐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제약 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사실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액티브 ETF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유동성이 이제 코스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으로 좀 몰려드는 그런 또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마침 또 이 중동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고 있고 좀 더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 연속성을 좀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내가 주도 섹터다라는 그런 어떠한 암시를 또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일단 또 뭐 유동성이 또 몰려 들어온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 바이오 섹터를 빼고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기술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는 이제 크게 급락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크게 급락한 이후로 바로 전고점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반등하는 폭 자체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 이후에 회복력이 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이오 이제 코스닥 시장과 함께 그 궤를 맞춰 나가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바이오 보다는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 전환의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부근에 있는 그런
바이오를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또 내일 또 이 코스닥 관련된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됩니다. 아무튼 이 상장 어떤 종목군들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이 코스닥의 이제 진입, 퇴출 이런 어떤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어떤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라든가 또 조건을 지금 현재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동성도 계속해서 지금 유인하고 있는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이 이 바이오의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비중이요. 현재 5%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의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 나스닥의 기관 투자 비중이 70%가 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장 나스닥처럼 기관의 비중이 높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 이제는 기관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유동성이 몰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100선대에 있는 코스닥 시장 지수의 어떤 레벨업과 함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라든가 또 신고가 랠리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군들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 신고가를 돌파 직전에 있는 대표적인 코스닥의 바이오 두 종목만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대주주와 또 이 소액주주 간에 또 갈등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지금 현재 지금 나름대로 이제 아스코라든가 AACR 같은 4월 5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64,000원, 65,000원대의 고점을 조만간 경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스코텍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본다면은 알지노믹스입니다. 최근에 핫한 그런 종목으로서 역사적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수요일 날 보유해수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시점을 한번 좀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 두 종목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고가 종목에서 또 그 기회를 또 한번 찾아보네요. 바이오 섹터 안에 오스코텍, 알지노믹스 이 두 종목 관심 종목에 한번 올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재석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덮는 연기라. 중동 사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거예요? 하늘을 덮는 연기가 우리나라 무기입니다. 천무죠, 천무. 천무. 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만들어낸 풀었을 때 이 뜻이에요. 네,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풀었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데 천무의 활약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아마 앵커님한테 우리나라의 우주의 기운이 몰려온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네, 기억나요. 네, 이제 그게 보면은 네. AI 시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이런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K방산이 또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세계 지구촌의 이런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각국의 그런 군비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무기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이러한 전쟁에 의해서 그 각국이 이런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우리가 지금 천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무가 지금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거의 적중률이 90%를 넘는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AI 쪽에서도 강국이 됐지만 방산 쪽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기술을 크게 확장을 하면서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장을 했으면서도 또 거기에 생산까지도
굉장히 완벽하게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혹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가에 가성비가 높은 그런 무기들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천무를 말씀드렸는데 그 무기 말고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기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어떤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검증된 K 방산을 보면은 천무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천무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집트라든지 필리핀, 루마니아 쪽에도 이런 판매 계획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천무와 관련된 업체가 이제 직접 원청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큰 밀림 없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무뿐만 아니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다양한 무기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천무와 관련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천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G 시스템 그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신 거래가 줄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려고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한일 단조인데요. 근데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천무에 들어가는 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포인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지금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업체 중에 드론 업체 바로 이제 퍼스텍이 있죠. 그래서 이 드론 업체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전쟁들이 이 드론 전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 체계도 굉장히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런 K방산의 어떤 그런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무, 하늘을 덮는 연기라는 이야기 속에서 관련주들 쫙 쭉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화시스템, 한일단조, 퍼스텍까지 이런 종목들 역시나 또 눈여겨 한번 보시자고요. 한 가지 더 이슈를 좀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앵커픽으로 통신장비 쪽. 광통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최근에 이제 뭐 통신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상승 탄력도가 아주 이제 붙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어요. 주파수 경매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I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이 기술을 확보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열을 내면서 어떻게 좀 확보를 하나 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태준 위원님 여기 관련해서 관심을 지금이라도 둬도 될지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장비 업종 관련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시세도 연출을 했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이미 바닥에서 한 10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통신 장비 업종은 업황 둔화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 5G 이제 통신망 업체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 AI 인프라 업체로 이제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신업체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AT&T가 지금 이제 통신 인프라에 37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ESS 관련 또 전력기기 또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AI 수혜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 통신망, 통신 관련 인프라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들도 이제 AI 수혜주로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AI 데이터 센터 내에 이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설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에 광자가 붙는 광 케이블, 뭐 광 트랜시버, 광 중계기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붙고 있어서 이런 관련 이 부품 업체, 특히나 고성능 부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5G 망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뭐 텐베거 종목군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올 6월부터 해서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고대역폭 또 이 주파수 경매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주목 또한 이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를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이 통신 장비 업체들, 북미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단순 조립 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핵심 소자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RFHI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실적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흐름으로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도 거대 통신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현재 최근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RFHIC 그리고 뭐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린 또 서진 시스템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재석 위원님께서는 광통신, 통신장비 관련주, 뭐 6G 관련주들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는데요. 미국의 이제 루멘통 홀딩스라든지 코이어런트 그리고 코닝 이런 쪽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1주, 2주 전부터 계속 그렇게 움직였고요. 또 빅테크의 6곳이 광 인터커넥트 이걸 연합을 출범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광 인터커넥트라는 거는 이런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에 꼭 필요한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인프라와 관련된 우리 전력 인프라,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케이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AI 수혜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 GTC 이후에 아마 더 부각이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몇 가지 종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광 트랜시버 전문 기업인데 5G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광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최근에 이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횡보관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제가 낮 방송에 드린 이후에 바로 이제 이 현상을 가면서 굉장한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매도 물량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광통신 관련주 중에서 이제 솔리드 최근에 이제 단위가 매매로 이제 전환이 돼 있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중계기 이런 쪽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옵티코입니다. 이제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반을 통해서 이제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고 있고 광 다중화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초고속 광 트랜시버를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출시가 돼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최근에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은 이제 돌파가 됐을 때는 위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초고속 광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북미 지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쉬고 있는 구간,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게 저렴한 구간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기회인 것이다. 지금도라는 거 눈여겨보면서 관심 종목들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죠. 이제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으로 파이버 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 기억나시나요? 10,000원 이하에서 우리 이 포트에 들어왔었고요. 목표가를 2번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쉬었다가 또 한 번 불이 붙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챙겨본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2월 달 조정을 좀 깔끔하게 받고 3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역사적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여기 이제 노란 선으로 표시된 이 시점에서 신고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좀 꽤 좋았습니다. 2월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봐서는 지금 종가상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선 이제 목표가를 돌달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보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파이브 프로는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어서 큐리언트 챙기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만큼 오른 것 좀 보셔요. 80% 누적 상승세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액티브 ETF에 좀 포함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고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42,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중에 6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7만 원 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큐리언트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 바이오 종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삼천당 제약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마무시한 호재 속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때 상 들어간 거 너무 아찔했습니다. 정말 누적 상승률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3월 들어서는 조금 쉬네요. 위원님 점검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주가의 상승폭만 보게 되면 이제 좀 따라잡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종목 황제주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조정받는 모습을 봐야지만 얼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이 아주 깔끔하게 또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공히 지금 현재 코스닥의 바이오에 알테오젠을 제외하게 되면 시총 1위라는 그런 어떠한 또 프리미엄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특히 제약 바이오로 몰리는 이런 유동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삼천당 제약 일단 황제주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바이오 외에 다른 섹터들도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또 초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랑 소통하지 않는 투자자분들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신고가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님의 종목도 볼게요. 네오티스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쁘게 올라갔고요. 이 종목도 굉장한 누적 상승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위원님 어떤 점 챙겨주실 거예요? 네, 네오티스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2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3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22,000원까지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줄은 상태고 이 22,300원의 고점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되 일단 16,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 그리고 16,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어서 안트로젠 챙겨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들어온 날 상한가 기록하고 뒷날 오르고 그 뒷날 또 오르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목표가 초과 달성된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네, 안트로젠이 들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박 2일 만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트로젠은 아무래도 이 대상포진 치료제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종목 더 갈게요. SGC 에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이슈들 속에 급등 그리고 오늘은 좀 다소 이제 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되는데요. 위원님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벌써 이제 124%라는 그런 수익을 거뒀는데 저도 처음에 이 종목을 드리면서 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AI와 관련된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도 또한 한 5만 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GC 에너지 목표 가격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고쳐놓을까요, 위원님? 목표가를 수정한다고 하면은 79,500원 정도로 정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접속하시게 되면은 노란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급등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포트에 넣어볼 건데요. 박태준 위원님, 새 종목 바이오일까요? 네. 바이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는 바이오인데요. 일단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Y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하고 또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사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4월에 AACR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또 아스코라고 하는 미임상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종목군들, 이 바이오 종목군들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브 일단 ETF에 대한 상장, 유동성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Y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행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여전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ACR에서 지금 현재 3중 타깃 면역 항암제 플랫폼 멀티 앱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포스터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인데요. 28,000원대 고점을 지금 5차례 도전을 했습니다만 계속 번번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3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좀 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2만 원으로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목표가랑 손절매 가격 조금 촘촘하게 좀 잡았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매 가격은 2만 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 바이오로직스. 왜요? 정겹습니다. 저 여의도 클래스에도 과거에 여러 번 이제 포트에 또 담겨 있다가 좋은 성과 낸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박태준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들어옵니다. 목표 가격 4만 원, 손절 가격 2만 원으로 저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은? 네, 빛과전자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광통신과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고요. 고속 광 트랜시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통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방위산업 쪽에서도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빛과 전자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1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2월 달엔 강한 조정, 다시 3월 달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보면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 2026년도 1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19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과 전자. 이재서 위원님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네요. 네, 대량으로 유입된 거래를 동반한 이 종목 최근에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빛과 전자 한번 눈여겨보시죠. 어떤 움직임 보일지요. 목표 가격, 손절 가격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체크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은 끝이 나지만 위원님의 무료 방송은 이어집니다. 바로 말이죠. 오늘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푸실 예정인가 봐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사실 이 바이오 섹터 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1년 넘게 이 바이오 오르는 종목군들은 올랐지만 대부분 종목군들이 실적과 또 현재 부합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감을 좀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어떤 강세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코스닥의 시총 상위부터 중소형 종목군들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군집성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기도 했었고 2차 전지 섹터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종목군들의 어떤 군집성이 다소 좀 오래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아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한 2달, 3달 가깝게 이 제약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물려있는 투자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이 바이오 종목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말씀드리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이 많으시고 현재 제약바이오 많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을 좀 해주셔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일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실한 또 해결책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상당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코스닥 시장 갈 때 되는데 왜 안 가냐 이것과 코스닥 시장 가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가냐. 나 오래전에 여기에 손 못 빼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종목 중에 Y바이오로직스 박태준 위원님이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막이 안 나가서요. 한 번 더 챙겨드려요. 목표 가격 4만 원, 손절 가격 2만 원, 예상 상승률 17.9% 이제 네, 요거까지 한번 챙겨드려 봅니다. 잠시 뒤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은 이쪽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풋돌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세요. 나오는 화면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방송 입장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네, 주황색?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바로 진행되는 박태준 위원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분위기 좋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